제가 너무나 이제 그 가슴 아픈 이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여성이 중학교 때 이 먼 친척들이 그 어떤 이 모임 때문에 모였는데 밤에 이 그 자기 먼 일가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거를 엄마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자기가 편이 돼가지고 자기를 이제 그 안심시켜주고 그 상대에게 자기 대신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 어머니가 예상 밖으로 너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너 혼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이 다 편안해진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야단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더 나아가서는 네가 어떻게 몸가짐을 했길래 그런 일을 네가 당하냐, 이런 식까지 되니까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평생 화병으로 이게 이 마음속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성추행을 한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해가지고 그 느낌이 들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막 뛰고, 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러한 증상을 그 이후로는 한평생 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참는 게 미덕이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참아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그 화병이 누가 많겠어요? 당연히 참아야 되는 사람, 아랫사람. 예를 들면 또는 남성하고 여성이 있을 때는 여성들에게 이 참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 화병이 많고 특히 이 여성들 또는 아랫사람들이 이 화병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미화하는 게 뭐냐면 참는 게 미덕이다,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미덕이라는 건 그게 바람직하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앞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데요. 이 참는 게 이게 한자로 쓰면 참을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바닥에 참을 인자 3개를 쓰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글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마음 심자죠. 그 다음에 요자는 요거는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는 거는 마음 속에 이 칼을 품고 네가 화가 나기만 하면 그거를 표현하지 말고 칼로 찔러서 그에 마치 풍선이 100% 올랐을 때 바늘로 탁 찌르면 탁 터지듯이 네 속에 이 화를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 화가 날 때마다 참아라. 칼로 이 참아라. 화병에 걸려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이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주 무수한 칼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아무른 것 같은 이런 그 상처도 있지만, 어떤 상처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물지 못한 이러한 상처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거를 우리가 강요하거나 이러질 않아야 된다. 화가 난 거는 이거를 잘 푸는 게 중요하지 참는 것이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이 화를 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 많다 하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남자나 여자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정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것이 인정을 받고 하는 이러한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누구가 참아가지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화병에 걸리는 이러한 그 세상은 아니다.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화가 이제 2개 있으면 아까 이제 염자가 된다. 이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도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화병이 되면 이제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죠. 나타날 때 밖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화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밖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폭력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체적인 폭력이 있겠죠. 신체적인 폭력이 뭔가요? 때리고 부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폭력입니다. 대개 우리 그 자녀를 키우는 이러한 그 부모들이 우리나라 10대들이 요즘에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최근에 우리 그 10대들이 이렇게 거칠어졌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우리나라 10대가 최근에 와가지고 뭐 갑자기 그 마음이 이 나쁜 애들이 태어나는 건 아니죠. 요새 우리나라 10대들이 사실은 폭력적이고 거칠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10대들이 사실은 마음에 화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화가 많이 있는데 그 화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풀 수 있는 이러한 방법과 이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당히 폭력적이 돼간다 이런 얘기고요. 이 신체적인 폭력하고 또 해서 이제 소위 언어 폭력이 있는데, 이 언어 폭력이라는 게 뭔가요? 욕이죠, 욕.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욕을 많이 합니다. 그 욕의 진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화돼서 욕을 많이 하는데, 그 욕을 많이 하는 이유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이게 밖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거나 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또는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 참아라 하는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내가 그걸 표현을 못하게 되겠죠. 결국은 표현을 못하게 되니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한국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얘기는 상대가 화를 나한테 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났다 너 때문에 하는 거를 이 두려움 없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화가 풀리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그 화가 너에 대한 화가 나에 대한 거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나서 저 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게 하는데도 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를 당해야만 되냐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선 네가 그거는 못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 화살을 자기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욕도 하죠. 그리고 폭력이 되죠. 내가 나를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 이 우울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을 치고 이런다든가, 더 심하면은 이게 이 벽을 갖다 머리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를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해치면서 하는데, 이 우울인데 이게 보통 이 미국 사람들은 우울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우울이 보통 우울이 아니라 우리는 울화가 치미는 겁니다. 울화. 보통 화가 아니고 울화. 울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울자라는 거는 억울하고 이런 것이 울자죠. 그러니까 억울한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화가 생겨서 울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죠. 사실은 요 둘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자는 요 세 개까지 있는 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염자인데, 더 나아가면 폭력적인 사람이 화가 더 나가서 세 개가 되면 이제 도저히 자기가 못 참고 이게 터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참 얘기하기도 우리가 참 힘든데, 이렇게 되면 살인이 됩니다. 이 화가 나면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떤 일인가 하는 거는 성경에 이 창세기에 이미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인류 최초로 화가 난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화가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뭔가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화를 잘 풀지 못하면 살인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미 성경 창세기에 이게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이 우울한 게 이게 더 가게 되면 이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이거는 자살로 가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 아셨겠죠? 왜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으냐 하면 이 우울한데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거를 어디서도 가르쳐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참아라 참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참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은 자살을 하는 걸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이 며느리들이 시집살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억울하지만 이 며느리는 말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이게 싸두고 하다가 도저히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참을 수 없게 되면 그 시어머니에게 내가 굉장히 화가 났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신세가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방에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에 목매다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참다가 참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는 이제 이런 이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의 화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아십니까? 이 화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말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는 이 곱게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 대화를 어떻게 잘해서 서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좋은 대화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 마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